올여름 걸그룹 대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3사의 간판 그룹들이 한꺼번에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데뷔 15년을 맞은 소녀시대에 1년 10개월 동안 개인 활동에 집중하다 돌아온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마친 트와이스가 새 앨범을 냈어요. 거기에 이제 막 데뷔한 뉴진스와 데뷔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음원 스트리밍 1억을 돌파한 아이브 같은 신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그룹 2, 3, 4세대가 대결을 펼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걸그룹에도 세대론이 있는지 모르셨다고요? 지금부터 5분 만에 요약해드릴게요. 1세대는 다들 짐작하시죠? H.O.T와 잭스키스가 인기를 얻은 후에 성공한 보이그룹의 동생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걸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SES와 핑클입니다. 두 그룹은 가요계의 요정이라고 불렸는데요. 10대 후반의 멤버로 구성된 청순한 걸그룹이 등장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걸그룹은 청순한 소녀 이미지로 데뷔하고 그 다음 앨범에서는 파워풀한 어른 여성의 이미지로 변신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었어요. SES와 핑클의 데뷔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기획사의 트레이닝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데뷔 전까지 연습 기간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멤버들의 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미 춤이나 노래로 지역에서 이름을 알린 친구들을 영입했거든요. 두 그룹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SES는 국내 걸그룹 최다 음반 판매량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1999년 발매한 3집 앨범이 무려 76만 장이나 팔렸거든요. 이 기록은 2020년까지 깨지지 않았어요. 같은 해에 핑클은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연말 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두 그룹이 국내 걸그룹 계보에 주춧돌을 놓았다고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21세기가 시작되자 대형 자본을 갖춘 기획사에서 오랜 시간 연습생 시절을 보낸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시작합니다. 1세대와 달리 체계적으로 육성된 아이돌이었어요. 이때부터는 K-팝이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이 노래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걸그룹이 등장합니다. 따라 부르기 쉬운 후렴구와 포인트 안무,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원더걸스의 텔미와 소녀시대의 G죠. 푸푸송 열풍이라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아떨어졌는데요. 당시 텔미 춤을 따라 추는 UCC 영상이 인기였는데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군인, 경찰,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인기를 끌었어요. G는 음악방송에서 무려 9주 동안 1위를 지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 투애니원 등 팬덤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걸그룹은 일본 같은 해외로도 본격 진출하기 시작해요. 글로벌 K-팝의 주춧돌을 놓았다고나 할까요? 데뷔하는 그룹이 많다 보니 저마다의 색깔도 다양해졌습니다. FX, 시스타, 포미니, 시크릿, 티아라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걸그룹이 등장해서 대중음악계를 다채롭게 만들었어요. 걸그룹 멤버들은 예능과 드라마에도 출연하면서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개별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거듭납니다. 사실 걸그룹 세대론이 등장하게 된 건 바로 3세대 걸그룹 때문인데요.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에서도 인기를 끄는 그룹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팬들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세대의 걸그룹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트와이스, 레드벨벳, 블랙핑크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트래블이 3세대 걸그룹이니까 이 저는 1, 2세대로 정리가 된 거죠. 블랙핑크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어요. SES의 기록을 깬 그룹이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2020년 정규 1집이 130만 장이나 팔렸거든요.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7,660만 명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트와이스는 특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한국과 일본에서 앨범 누적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돌파했어요. 또 일본 도쿄돔에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입성한 외국 아티스트이기도 해요. 이 시기에 등장한 걸그룹들은 외국인 멤버가 많아요. 글로벌 시장을 노린 거겠죠? 노래를 만들 때도 전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다른 나라의 작곡가들과 협업하는 사례도 늘었어요. 또 각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팬들이 만든 아이돌이라는 개념도 등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과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됐습니다. 사실 4세대는 아직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3세대 그룹들의 재계약 시즌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있다. 아니다. 아직 4세대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말이 많은 거죠. 그런데 2022년의 걸그룹들을 살펴보니까 새로운 시도가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걸그룹이 가진 하나의 세계관과 그 안에서 팬들이 몰입하고 즐기는 모습이 그렇거든요. SNS를 넘어서 팬들과 아이돌이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는 플랫폼도 활발해요. 그 중에서도 에스파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세계관, 이른바 SMCU를 정립한 대표적인 걸그룹입니다. 실존 멤버와 아바타 멤버가 온라인과 가상세계에서 함께 활동하는데요. 어색하다고요? 하지만 에스파는 올해 7월 걸그룹 최초로 초동 100만 장을 돌파한 그룹이 됐어요. 특히 에스파는 귀엽거나 섹시한 컨셉이 아니라 당찬 여전사 컨셉으로 여성 팬들도 끌어당기고 있답니다.
이제 막 데뷔한 뉴진스는 에스파와는 정반대로 다시 1세대 걸그룹을 연상시키는데요. 음악은 20세기 후반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고 청량한 10대 걸그룹의 이미지를 내세우거든요. 집단 창작 방식이 아니라 소수의 창작자들과 작업한 점도 예전 방식이네요. 뉴진스의 데뷔 앨범은 초동 31만 장을 넘기면서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중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2세대 이후 걸그룹에게 초동 10만 장은 높은 벽이었습니다. 보통 앨범 구매력은 아이돌에게 몰입한 팬덤에게서 나오는데요. 팬덤의 크기나 응집력은 보이그룹에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3, 4세대 걸그룹들이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면서 그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거예요. 걸그룹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로부터 벗어나 당차고 멋진 여성이라는 메시지가 노래에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의 걸그룹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여자 아이돌들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에요. 어릴 때 반짝 활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멋지고 동경할 만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고 싶은 팬들이 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